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만원짜리 보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만원짜리에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나오시죠. 바로 세종대왕님 옆에 일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여기 달이 있고 여기 해가 있고 산이 5개가 있어요. 일월 오봉도라고 하죠. 일월은 해와 달이고 오봉은 봉우리가 5개란 뜻이죠. 일월 오봉도는 나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세종대왕님 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만원짜리에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같이 다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월 오봉도에서 이 빨간 해가 동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흰 달이 서쪽에 있습니다. 이 방향이 북쪽에 우리 임금님이 앉으셔갖고 남쪽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금 동쪽에 있는 겁니다. 해가 동쪽에 있고 달이 서쪽에 있는 겁니다. 붉은 해가 동쪽에 뜨게 되면 서쪽에 둥근 달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월 오봉도는 음양오행 우주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달을 태음, 해를 태양이라고 불렀거든요. 뭐 오늘날에도 해는 태양이라고 부릅니다만 달은 태음이라고 안 하죠. 그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태음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음양, 그 다음에 5개의 산봉우리가 오행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일월 화수목금토죠. 그래서 바로 달력도 되고, 그 다음 화수목금토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우리 눈에 보이는 행성 5개가 되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통치자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어도 임금님 정도 자격을 가지신 분만이 이 뒤다가 펼칠 수 있는 병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죠. 뭐 홈쇼핑에서 물건 팔 때 아무리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지만 일월 오봉도 병풍을 펼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동쪽에 해가 뜨고 서쪽에 달이 뜨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복희 8개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른 복습해 볼까요? 태호복희는 대륙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륙을 기준으로 8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양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따뜻하죠. 그래서 일건천, 남쪽이 따뜻하다. 그 다음에 북쪽은 음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춥죠. 그러니까 이쪽 북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8개에서는 동쪽이 뭐였죠? 삼리화. 화가 뭡니까? 태양이죠. 그러니까 동쪽에 태양이 있고 서쪽에 달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일월 오봉도는 바로 태호복희가 말한 우주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근정전을 가봤어요. 갔는데 태양 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문을 일주문이라고 하고 달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문을 월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만원짜리에는 세종대왕님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지만 일월 오봉도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동양의 그 우주론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께서는 뭐 성군 중에 성군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는 명나라를 사대하는 그 아주 나쁜 그 풍조로 나라가 그 풍조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함만 돼도 좋겠다. 작은 중국만 돼도 좋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조선시대였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조선시대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흑역사가 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까지 창제하시고 조선시대의 체면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천문에도 아주 밝았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읽은 바에 따르면 뭐 거의 천문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장영실을 시켜서 이런 간이를 설치했죠. 이게 바로 경복궁 북서쪽 그 모서리에 놓여있던 간이입니다. 간이대. 여기서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측정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이거를 허겁지겁 분해해서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 뭐 제후국가에서 감히 저 하늘을 관측해? 이거는 저 천자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중국 가운데 나라 천자 하늘의 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보나마나 그렇게 못살게 굴었을 거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이게 분해해서 숨겼다는 겁니다. 참 제후국가가 이럴 때는 상당히 비참해요. 여러분들 저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종묘사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하 종묘사직을 지키소서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종묘는 뭐 건물이고 그 임금님들 그 폐를 모셔놓은 곳이라고 하죠. 근데 사직이 뭘까요? 사직은 땅, 곡식에다가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천지 중에 하늘은 중국의 천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저 땅에다가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곡식을 놓고요.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는 피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의 하늘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종대왕께서 의관을 정제하시고 일식을 기다리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일식이 예고했던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인자하신 세종대왕님께서 그 당시 천문대장 볼기를 쳤어요. 물론 천문대장 엉덩이도 아팠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대왕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겁니다. 나도 하늘이 내린 제왕인데 왜 내 나라 하늘을 내가 예고하지 못하나. 그런 어떤 깊은 성찰이 있으셨던 거죠. 세종대왕께서 이순지와 같은 천문학자들을 시켜서 우리 자체 책령을 만들어라 나온 것이 칠정산, 내편, 외편입니다. 그 칠정산, 그 일곱 칠자는 뭘 말할까요? 해와 달과 오행성을 잘 정확하게 계산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천문요초에 있었던 엄청난 천문 기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천문요초가 뭡니까? 세종대왕님 시대에 이순지가 쓴 천문학 교과서입니다. 네, 이건 뭐 환단고기도 아니고 환단고기를 안 믿는 사람도 믿어야 될 천문학 교과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일월오성 개합제자라는 기록이 나온다 그랬죠. 일월 해와 달과 오성이 개기일식 할 때 개자입니다. 합했다. 어디서? 자방에 자라는 별자리에서 합쳤다. 언제? 전욱고향시대 전제 때. 전욱고향이 언젠데요? 잘 보세요. BC 2333보다 숫자가 더 커요. 단군조선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환웅배달 시대의 천문기록입니다. 환웅배달 시대 중국의 전설이라고 하는 사망오제 오제시대 천문기록입니다. 왜? 첫 오제가 소금천이고 두 번째 오제가 전욱고향이거든요. 즉 오제 5명의 그 임금 중에 소금천, 그 다음에 전욱고향, 그 다음에 제곡고신, 그 다음에 요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하상주 이전에 사망오제 시대 전제 때, 전욱고향 때 천문기록이 우리 천문요초에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것이 즉 사망오제는 우리 동이족의 역사다. 화하족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증거가 되겠습니다. 중국 책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문요초의 오성계합 등 오성결집 현상 분석해가지고 환단학회지 논문을 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갑인년에 가장 가까운 오성이 가장 가까이 모인 이벤트는 BC 2470년 9월 9일이다. 이건 지금 달력이죠. 지금 달력으로 이것은 스타리나잇이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천문 소프트웨어입니다. 가격도 한 $300 정도 합니다. 예. 이 스타리나잇을 돌려보면은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오행성이 쭉 모여 있고 금음달이 있습니다. 즉 해와 달 사이에 5개 행성이 그림과 같이 들어갑니다. 오성궤합은 그러니까 거의 4,500년 전 천문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4,500년 전 천문 기록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사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왜? 근데 우리나라 천문학 교과서에 4,500년 전 천체가 모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정말 자랑을 해야 될 우리 천문학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록이 세종대왕님 시대에 나온 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종대왕님의 여러 가지 전형적인 누구나 잘 아는 다른 업적을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는 일월 오봉도, 그 다음에 천문요초의 기록, 일월 오성 개합 제자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세종대왕 시대 천문학을 잠깐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